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이종호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봄철이 돼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만큼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받는 환자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환자분들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심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교통사고의 사고의 특징이 편타성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편타성 손상은 사고 직후에 목과 허리가 크게 앞으로 혹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충격과 손상인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영상 검진으로서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편타성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났을 때 손상이 일어난 전 부위가 동시에 아프지 않고 순차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래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래 가는 이유는 만성적으로 환자분들이 평소에 경추나 요추에 통증이나 긴장이 있는 경우에 만성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좀 심리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에 후유증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6주 이내, 그러니까 급성기, 아급성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 후유증이 만성화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을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경추로 예를 들면 처음에 목이 다친 환자분들이 경추가 다치면서 이제 경추 포함해서 통증이 경추와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데로 이제 통증이 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목을 움직이는 게 뻣뻣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손과 발이 시리거나 저릴 수 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사고 이후에 환자분들께서 놀라고 불안하고 혹은 사고 후에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후 불면증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 후유증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의 진행 과정은 사실 교통사고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고가 난 직후에 통증이 모두 발생하지 않고 급성기, 그러니까 7일 정도, 사고가 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안에 통증이 점차적으로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손상은 동시에 일어났는데 문제가 차례대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이 점점점 올라가고요. 급성기를 지나고 나면 아급성기에 들어가는데 아급성기와 회복기에 걸쳐서 후유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통증의 예를 좀 드리면 예컨대 이 회복기의 치료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인데 목과 어깨의 환자분을 치료를 하고 있다가 이제 무릎을 갑자기 치료해야 되는 경우, 허리와 무릎을 치료하고 있는데 어깨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 혹은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된 허리가 다시 아픈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주 정도의 집중 치료 기간을 거치고 3개월 정도의 관리 치료를 통해서 후유증을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적절한 교통사고의 치료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분들의 50% 이상이 장기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불편한 것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사실 교통사고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첫 3주 정도는 초기 치료를 집중적으로 잘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통사고의 이제 치료 기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보통 난 뒤에 교통사고의 특징이 반영된 치료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 후유증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치료기간을 부여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급성기와 아급성기는 총 3주의 기간인데요. 이 급성기 7일, 아급성기 3주, 그래서 총 3주의 기간 동안에는 치료가 매일매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고 3주 이후부터 3개월까지는 회복기로 보기 때문에 이 회복기 동안에는 주 3회 동안 치료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3개월 이후까지도 이제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주 2회 혹은 주 1회 정도 후유증을 치료 관리하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교통사고 치료에서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치료들을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교통사고 치료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받는 치료,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교통사고에서 받을 때 여러 가지 추나요법의 기술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근추나. 경근추나는 사고 후의 근육통을 치료하는 건데 근막을 풀어서 근육을 풀어서 도와드리는 치료고요. 두 번째는 전골추나. 뼈에 틀어진 위치, 편타선 손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 그 뼈에 틀어진 위치를 전골추나로서 맞춰서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운동요법. 운동요법은 근육과 뼈가 다 풀린 상태에서 치료 효과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처방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나요법을 경근추나, 전골추나, 그리고 운동요법을 통해서 총 20회에 걸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약치료가 21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약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어떤 부분이 좋냐면 환자분들의 체질에 맞춰서 들어가고 또 환자분들의 사고에 맞춰서 증상에 맞춰서 진맥을 통해서 한약치료의 처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항치료, 침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풀고 경락을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역시 뜸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순환을 시키고요. 마지막으로는 약침치료를 통해서 해당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환자분들의 한의학 치료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많이 만족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내가 사고가 나서 아프면 해당 관절이 아픈지 안 아픈지만을 놓고 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관절을 회복시켜서 통증을 좋아지게 하고 통증을 좋아지게 하면서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식의 치료가 훨씬 더 환자분들에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 보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치료는 환자분들께서 부담을 적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 치료 기관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예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의사 이정호 한의사였습니다.